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디세이아 제16권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다, 제17권 텔레마코스가 시내로 돌아가다, 제18권 이로스와의 권투 시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생사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만의 모험을 떠났던 텔레마코스가 무사히 이타케에 도착했습니다. 아테나의 조언대로 텔레마코스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 집으로 갑니다. 이때 텔레마코스를 맞이하는 에우마이오스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면 독자들은 그를 더 믿음직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디세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러자 돼지치기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더니 반짝이는 포도주에 열심히 물을 타던 그릇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자기 주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와 아름다운 두 눈과 두 손에 입 맞추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10년 만에 먼 나라에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의 속개나 썩이던 귀염둥이 외아들을 반기듯 꼭 그처럼 고귀한 돼지치기는 신과 같은 텔레마코스를 마치 죽음에서 벗어나 돌아온 양 얼싸안고 입 맞추고 울면서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돌아오셨군요. 내 눈에 달콤한 빛인 텔레마코스 도련님. 텔레마코스는 에우마이오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묻습니다. 에우마이오스는 텔레마코스의 어머니 페넬로페는 여전히 굳건한 마음으로 궁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아들 텔레마코스를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날 때 텔레마코스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아가멤논 일행이 트로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헬라스 지역의 영웅들을 소집할 때 오디세우스가 떠나지 않기 위해 미친 짓을 했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때 그가 진짜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구잡이로 밭을 갈던 오디세우스의 쟁기 앞에 당시 갓난아기였던 텔레마코스를 앉혀두자 오디세우스는 쟁기를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오디세우스 눈앞에 장성한 청년으로 서 있습니다. 메넬라오스와 헬레네도 친구의 아들을 보고 그리운 친구 오디세우스와 똑 닮았다고 말하고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게다가 텔레마코스는 집안에서 여전히 행패를 부리고 있는 보혼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근심이 많습니다. 훌쩍 성장한 아들의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자신의 부재로 아들이 겪고 있는 시련에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에서 치러야 할 모험은 적절한 순간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주어진 일을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텔레마코스는 에우마이오스에게 집으로 먼저 가서 자신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어머니께 알려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드디어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만 남았습니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에게 아들 앞에 정체를 드러내라고 조언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 앞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우스의 후손 라이르테스의 아들이여,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이제는 그대의 아들에게 말할 때가 되었으니 그대는 숨기지 마라. 그대들 두 사람은 구원자들에게 내릴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궁리하여 이름난 도시로 가라. 나 자신도 이제 더는 그대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싸우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아테나가 황금 지팡이로 그를 툭툭 쳤다. 먼저 그녀는 그의 가슴 주위에 깨끗한 겉옷과 윗옷을 걸쳐주고 그의 체격과 젊음을 늘려주었다. 텔레마코스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거듭 확인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고서야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집에서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구원자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상대할 구원자들과 그 일행들은 모두 108명입니다. 두 사람이 상대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가서 상황을 더 잘 알아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합니다. 너는 지금 날이 밝아오는 대로 집으로 가서 오만불손한 구원자들과 어울리거라. 나는 이따가 돼지치기가 시내로 인도해 줄 것인데 그때 나는 불쌍한 거지 노인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구원자들이 집안에서 나를 모욕하더라도 내가 모욕을 당하는 동안에 내 가슴 속 마음은 꾹 참아야 한다. 아니, 그들이 내 발을 잡고 온 집안을 끌고 다니다가 문 밖으로 끌어내거나 또는 물건을 던져 나를 마치더라도 너는 그것을 보고도 참아야 한다. 한편 오디세우스의 집안에서 구원자들은 텔레마코스가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것을 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텔레마코스의 항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구원자들은 텔레마코스가 당당하게 시민의 일원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가 자신의 힘을 더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기 전에 해치우자고 악행을 계획합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 그리고 구원자들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날이 밝았고 텔레마코스는 에우마이오스에게 다시 거지 모습으로 돌아간 오디세우스를 부탁한 후 집으로 먼저 갑니다. 텔레마코스는 어머니를 만나 자신이 잘 돌아왔음을 알립니다. 페넬로페는 텔레마코스가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위해 메넬라오스와 헬레네에게 다녀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소식이 누구보다 궁금한 페넬로페에게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합니다. 이때 텔레마코스와 함께 이타케로 온 예언자 테오클리메노스가 텔레마코스 이야기를 지지하는 말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신과 같은 테오클리메노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의 존경스러운 부인이시여, 그분은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하십니다. 나는 숨기지 않고 솔직히 그대에게 예언할 것이니 그대는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어떤 다른 신들보다도 먼저 제우스와 손님을 맞는 식탁과 내가 찾아온 나무랄 데 없는 오디세우스의 이 화로가 증인이 되어주소서. 오디세우스는 지금 앉아있든 숨어서 다니든 벌써 고향 땅에 와있고 이 모든 악행을 알고는 모든 구원자들에게 재앙을 꾀하고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가판이 덮인 배 위에 앉아 지켜본 새의 전조는 그러했고 나는 그것을 텔레마코스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도 에우마이오스를 따라 집으로 향합니다. 집 가까이 도착해서 만난 염소치기 멜란티오스는 거지 모습의 오디세우스를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이때 오디세우스는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참아냅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들에 반응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참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삶을 파리를 잡는 것으로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일들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운명을 걸만한 일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영웅의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염소치기 멜란티오스와 대비되는 존재로 오디세우스가 떠나기 전 함께 사냥을 하면서 따랐던 아르고스라는 개가 등장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에 도착했을 때 늙은 개 아르고스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오디세우스도 아르고스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르고스는 벌레투성이가 되어 그곳에 누워있었다. 지금 그 개는 오디세우스가 와있음을 알아차리고 꼬리치며 두기를 내렸으나 주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힘이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에게 쉽게 들키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려 눈물을 닦으며 곧바로 이렇게 물었다. 에우마이오스요, 이런 개가 여기 똥더미 위에 누워있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구려. 참 잘생겼네요. 주인이 온 것을 안 그날 아르고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랜 시간 주인을 기다려왔고 그리운 주인을 본 후 숨을 거둔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구걸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초라한 거지 모습으로 구걸을 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하면 상대방의 인격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은 인간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다움은 겉모습이 초라하고 궁핍해 보일수록 더 돕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들은 예상했던 대로 초라한 모습의 오디세우스를 무례하게 대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 상황을 참고 견딥니다. 오디세우스의 등장에 긴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원자들에게 심부름을 해주면서 먹고 살았던 이로스입니다. 이로스는 오디세우스를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구원자들을 경제적 권력을 지닌 기득권으로 보면 그들의 힘에 의지해서 살던 이로스는 오디세우스가 나타나 자신에게 올 것들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로스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약자들의 좋은 전략은 그들끼리의 협력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약자들은 서로를 얕잡아보고 경쟁하는 쉬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구조를 보지 않고 당장의 눈앞에 나타난 손쉬운 상대를 경쟁 상대로 대하고 싸웁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기득권인 구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힘에 복종할 대상은 계속 있기 때문에 불편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안티노우스는 두 사람의 싸움을 부추깁니다. 안티노우스가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당당한 구원자들이여. 할 말이 있소. 여기 불 위에 염소의 밥통 2개가 놓여있소. 우리는 저녁 때 먹으려고 이것들의 기름 조각과 피를 잔뜩 채워놓았소. 둘 중에 누구든 더 우세하고 이기는 자는 손수 이 밥통 가운데 하나를 마음대로 고르게 합시다. 그 밖에도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먹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거지는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구걸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힘을 조절해서 이리스를 가볍게 물리칩니다. 구원자들은 재미있어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복종하며 심부름해줄 사람이 이리스에서 오디세우스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오디세우스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구원자 자신들에게 재앙의 불씨가 됩니다. 나그네여, 제우스와 다른 모든 불사신들께서 그대가 바라는 그대의 마음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이뤄주시기를. 그대는 드디어 저 물릴 줄 모르는 자가 이 나라 안에서 구걸하지 못하게 해놓았으니 말이오. 우리는 곧 그 자를 본토로 모든 인간을 불구로 만드는 에케투스 왕에게 보내버릴 것이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그 말이 좋은 조짐으로 느껴져 기뻤다. 오디세우스를 조롱하는 또 한 명의 페넬로페의 하녀가 있습니다. 바로 멜란토였습니다. 멜란토는 염소치기 멜란티오스처럼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구원자들 편에 서서 그들이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모습이
모습이 초라한 오디세우스를 하찮게 여기고 얼마든지 모욕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멜란토의 태도도 견디면서 기억합니다. 구원자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술에 취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 중에 취해서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에우리마코스에게 한심하다고 비난합니다. 에우리마코스는 자기 분에 못 이겨 발판을 던져 자신의 시종을 맞추고 시종은 쓰러져 신음하는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오디세우스의 등장 탓으로 여기는 구원자들에게 텔레마코스는 구원자들 자신들이 결제를 못해서 벌어진 일이므로 오디세우스는 계속 주인인 자신의 보호를 받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오디세우스는 집에서 구원자들이 행패를 부리는 장면들을 직접 목격합니다.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거짓 모습을 한 오디세우스와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어떻게 구원자들에게 복수하게 될지, 구원자들은 자신들의 비인간성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뒷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